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3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지율은 오름세고 이제 부정적인 평가는 내림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서 계속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이준석의 난동 이런 부분에 따라서 20%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자 보수층이 결집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을 개편을 하고 시스템도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부분입니다. 이 이준석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놓고도 국민의힘이 지금 두 갈래로 나뉘어 있고, 이준석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이준석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세 가지 앞으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이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보이는데, 가처분 신청 부분이 있고 윤리위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경찰 수사 부분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 부분을 놓고도 지금 당에서, 그러니까 주호영을 비롯해서 권성동은 이준석이 6개월 뒤에 복귀하는 그 가능성을 남겨둬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자라는 부분이고, 소위 친윤 핵심 의원들 쪽에서는 이준석은 이제 정리하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준석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준석 부분을 여권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준석은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고 근거 없는 공격을 늘어놓고 거의 난동 수준이었죠. 이렇게 늘어놓고 윤리위도 조롱하고 공격하다가 이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공격으로 포인트를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그러니까 노컷 뉴스에서 난 지금 이준석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수사에 윤핵관이 개입해 있다라고 하는 노컷 뉴스, 그걸 인용을 하면서 자신의 경찰 수사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공격의 포인트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경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이준석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앞으로의 변수,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는 나지 않을까라는 추측인데, 그것도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연기될 수도 있다.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 결정이 늦어지면서 국민의힘은 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각될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인용될 수도 있다. 거기에 따라서 상황은 매우 달라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비대위 체제가 그대로 가든 아니면 비대위 체제가 직무대행 체제로 또 바뀌게 되든 어쨌든 이준석 문제는 남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준석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과는 관계가 없이 이건 당 지도 체제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고, 이준석 문제를 정리하는 데는 가처분 신청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준석은 정치적인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겠지만, 정치적인 타격과는 관계가 없이 이준석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느냐는 가처분 신청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부분의 가처분 신청, 이 부분과는 관계가 없이 윤리위와 경찰 수사가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도 윤리위를 공격하다가 윤리위를 더 이상 공격하면 자신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찰 수사로 이제 공격의 포인트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윤리위가 열립니다. 김성원 의원이죠. 지난 수해 복구에 참여를 했다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이 잘 나오게,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는데, 이 김성원에 대해서 윤리위 징계를 개시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결정하게 될 텐데, 오늘 모인 자리에서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 징계, 추가 징계 부분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리위를 정면으로 조롱하고 윤리위를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준석은. 윤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내부 총질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윤리위가 이준석 추가 징계를 협의할 것이다. 오늘 저녁에는.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경찰 수사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지금 경찰 수사 부분을 이제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은 서울경찰청에서 오늘부터 김철근을 소환합니다. 김철근을 불러서 이젠 김성진에 대한 조사를 거의 끝내고 김철근을 소환을 했다. 이번 주 내에 빠르면 이준석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의 소환 요구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의 이 성상납 부분은 이게 지금 성매매, 알선수재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것인데 혐의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 부분이 2013년에 첫 성접대 이 부분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공소시효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접대가 계속 이어졌다. 2015년까지 이어졌다. 라고 본다면 포괄일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후까지 계속 김성진이 선물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를 포괄일죄로 보면 이제 공소시효가 다음 달 끝이 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 달 공소시효가 끝이 난다면 경찰 수사가 굉장히 급박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도 어느 쪽이든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도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경찰 수사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이다. 김철근에 이어서 자신이 소환될 것이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6차례에 걸쳐서 김성진을 조사를 했는데 경찰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성접대라든지 선물을 주고받은 것 이런 것까지는 거의 김성진을 통해서 확인이 됐지만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다음 달로 걸리게 되느냐 알선수재로 보는데 그 대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이준석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에 방문해달라라는 게 대가성이었다라고 본다면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방문을 했고 그렇다면 2013년 성접대만으로 이 대가성이 끝이 난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과 관련돼서 이 접대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본다면 공소시효가 다음 달까지 연장이 되는 것인데 이 와중에서 지금 김성진에 대한 이야기, 조사받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뭐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부탁을 했다.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대가성이 된다면 이게 지금 공소시효는 이제 이미 정지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대가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과 최태원 회장의 사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렇게 좀 복잡해서 공소시효 문제가 걸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알선수재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경찰의 가장 큰 고민인데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첫째,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 또 내부 총질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과의 타협의 여지를 남겨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호영을 비롯해서 권성동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많은 부분에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탄을 받는 이유는 이 이준석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를 두는 것 이게 지금 권성동도 그랬고 주호영도 그렇습니다. 이게 유용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정치적 타협점을 찾고 이준석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것을 좀 주저앉히는 요인으로 그를 이준석의 복귀 가능성을 좀 남겨두는 것이 유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난사를 퍼붓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정치적 타협점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이준석과 정치적 타협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포용과 타협을 하는 것이 전체 국민 여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지도부에서
이준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여기에서 선을 긋고 간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다음 달 안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제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경찰 수사와 윤리위를 놓고 양쪽을 모두를 놓고 이준석에 대해서 포위망을 좁혀갈 수밖에 없다. 경찰 수사가 만약에 이준석에 대해서 알선수재 다음 달까지 공소시효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준석을 소환하고 이준석을 기소할 수 있다면 윤리위가 굳이 나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면 이준석의 내부 총질, 경찰 수사로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엮어서 윤리위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준석에 대해서 제명을 비롯한 중징계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끌려가지 않고 주변에 법원이나 뭐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이준석 문제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윤리위가 오늘 저녁에 어쩔 수 없이 모두 모이니까 이준석 문제를 협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경고를 할 때도 윤리위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윤리위를 조롱하고 내부 총질을 계속했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준석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1순위가 윤리위가 이준석에 대해서 단호하게 추가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게 가장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의 결정, 경찰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윤리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여기에서 단호하게 주호영, 권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문제를 정리하고 가자라는 쪽으로 당론을 모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이유는 이준석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가 내부 총질, 너무나 저질스러운 내부 총질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앞으로 국민들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준석과의 정치적 타협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타협의 여지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여론에도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 이준석은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준석이 이제 어제 오늘부터는 경찰 수사에 대한 공격을 하고 나선 것은 경찰 수사의 칼날이 목까지 들어왔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고 이 경찰 수사가 결국 윤리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느끼고 이제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번 주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